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퀘이사전 볼타입니다. 오늘도 아주 신나는 언박싱 시간인데요, 이번 제품은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물건입니다. 출시되기 전부터 열광적인 마니아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한정판 마더보드, 바로 에즈락 X570 아쿠아입니다. 지난 5월에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살짝 공개되었을 때 아주 깔끔한 메탈 플레이트가 너무 강렬하게 각인돼서 출시를 기다려온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자, 잡설 그만하고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빨리 실물을 보고 싶네요. 여기 위에 손잡이가 달린 부분이 자석 형식이에요. 여기 이 부분 끝부분을 제껴서 열면 바로 박스가 열립니다. 이런 디테일 상당히 괜찮고요. 이거 뭐죠? 위에 무슨 실버 봉투가 있어요. 뭐 봉투 같은데 그냥 뭐 문화상품권. 봉투의 테두리에는 367과 999라는 넘버링이 적혀 있어요. 아마 999개를 생산하고 제가 받은 제품이 367번째 제품이라는 뜻 같습니다. 봉투를 한번 열어볼게요. 봉투 안에는 무슨 한정판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367과 999가 적혀 있고요. 내용이 디얼 커스터머, 소비자에게 그리고 뭐 고맙다, 뭐 그런 뜻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에즈락 X570 아쿠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일반적인 마더보드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제가 메탈이나 크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완전 제 취향이에요. 이 전체가 다 알루미늄 메탈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봤던 좀 비싼 마더보드들 보면 이 PCI 슬롯이 있는 하단부만 아머가 돼 있었는데, 이 제품은 하단만이 아니라 메모리 슬롯을 제외한 전체 구역이 메탈 플레이트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이 CPU 블록이 하단에 있는 PCH 칩셋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서 상당히 무겁고 규격도 크기가 큰 이 ATX 크기입니다. 뭐 쓸데없는 영어 떼기 이런 거 안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뭔가 폼 잡는다고 패턴 막 너무 많이 넣은 그런 디자인도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 X570만 있고 하단에 간단한 아쿠아, 그리고 요 끝에 보시면 367과 999 한정판 마더보드라는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감성 상당히 좋아요. 그냥 실물로 봤을 때는 약간 깡패 느낌입니다. 이거 한번 벗기고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벗겨보는 건데, RGB가 들어오는 구역이 여기 보시면 이 X570이 적혀 있는 부분, 여기 부분에 이 안쪽으로 은은하게 반사되어 나올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PCH 칩셋 부분, 이 부분에 RGB가 나옵니다. 이 다른 회사의 마더보드랑은 좀 뭐랄까요, 절제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RGB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만 나와서 약간 빛이 반사돼서 더 은은하게 나올 수 있는지 에즈락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보조 전원은 8+4핀이고요. 그리고 Q코드가 나오는 부분은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원부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약간의 디테일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안쪽에 보이는 CPU 블럭과 전원부 사이의 단차가 서멀 패드로 인해서 이렇게 밀착되는 그런 구조인데 상당히 밀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냥 디자인이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련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만큼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네요. 아쉬운 건 후면인데 뒤에 보면 백플레이트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 제품 자체가 커스텀 수랭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 발열해서 측면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후면에 이런 컴포넌트를 보호할 수 있는, 또는 전원부에 이 간단한 백플레이트 정도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후면의 I/O 백 패널은 일체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독특한 건 썬더볼트 단자가 2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랜 자체도 아콘 TI 10기가 랜이랑 인텔 기가비트 랜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당연하게 와이파이 무선 랜 장착 부분도 존재합니다. 자, 이제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려놓을게요. 상당히 탐이 나네요. 제가 칭찬 잘 안 하는 편인데 디자인이 정말 지렸습니다. 그리고 구성품,
되게 구역별로 깔끔하게 나뉘어 있어요. 일단 이 왼쪽 맨 위에 있는 상자를 열면 이 서멀 패드와 서멀 컴파운드가 여분이 들어있고요. 아마 이 제품 자체를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경우에 쓰라고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마더보드 매뉴얼 들어있는데 사실 모든 제품의 매뉴얼 중에 마더보드 매뉴얼이 제일 두꺼워요. 물론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와이파이 무선 안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SLI 브릿지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는 일반적인 케이블류, SATA 케이블, 그리고 이건 약간 독특한데 일반 디스플레이 포트를 미니 DP로 바꿔주는 변환 케이블 같아요. 구성품 자체는 제품의 가격대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비해서는 살짝 빈약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끝판왕 마더보드 에즈락 X570 아쿠아의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3세대 라이젠 3900X를 장착하고 커스텀 수랭을 적용해서 블렌더 테스트를 10분간 진행해 본 결과 1.475V 전압에 올코어 4.4GHz 구동이 확인됐습니다. 구동 간 최대 전원부 온도는 56도 수준이었는데요. 공랭 쿨링 솔루션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였기 때문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3세대 라이젠의 오버클럭이 마의 벽이라 불리는 4.3GHz 수준에 막혀있던 것과 달리 올코어 4.4GHz의 도달도 가능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죠. 국내 가격은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최저가가 138만 원이었는데요. 사실 CPU보다 비싼 마더보드, 너무 비싸죠. 물론 이 금액대가 주는 부담감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곧 있으면 AMD의 최상위 메인스트림 프로세서 3950X가 출시될 예정인데 만약 16코어 AMD의 라이젠 CPU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누리고 싶다면 이번 X570 아쿠아는 아마 여러분들의 머너비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즈락의 최종 병기 X570 아쿠아를 살펴봤고요. 저는 K사존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